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기존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분들이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 이거 주식을 지금 당장 내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자, 과연 이제 이란이 다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고조시키는, 좀 조장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주식을 좀 팔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식공장장 의견을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흔들릴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방송 여러분들 반도체 IT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과연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연초부터 시장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작년 연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기타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것들을 못 쫓아간 그런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일방적인 결론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중동발 위기가 미국과 이란의 어떠한 분쟁이 IT라든가 5G,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명제를 바탕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작년 12월 27일이죠. 이라크 중북부에 있는 키르쿠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또 미국과 이라크 군인들 다수가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미국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틀 뒤에 미군이 보복을 합니다. 시아파 민병대의 군사시설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틀 뒤에 29일 폭격에 대한 그런 항의하는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시아파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군이 지난 1월 3일이죠.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 솔레이마니 사령관 차량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사령관이 사망을 하고 다수의 군인들이 사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촉발이 되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방방 뜨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트럼프라든가,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보복,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언급들을 좀 많이 해서, 언론보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특히 주말 동안 좀 미국이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불안감을 좀 조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 흐름이 우리나라도 이제 큰 폭으로 약세 출발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아니면 기본 시나리오, 아니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느냐를 갖고 우리가 이제 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시나리오 3에 대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렇죠, 코스피 시장도 하향 조정을 하고, 그죠, 전망치 자체가, 또 채권 시장도, 그렇죠, 국고채 3년 금리가 1%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고, 또 환율도 달러 환율이 12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국제유가도 계속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건 가능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주식공장장은 이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최근 원유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고질적인 이제 글로벌 리스크로 자리매김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원유 시장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자, 아직까지도 글로벌 원유 수급 환경은 공급이, 그렇죠, 수요보다 위에 있어요.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원유 생산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원유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비오페크 국가들의 원유 공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유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면 최근 부각된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가의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 것인가. 자, 우선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공포스러운 발언을 했던 가혹한 보복. 자,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두 번째가 자국 동맹 세력을 활용해서 반미 감정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한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군사 보복을 통한 미국 영토를 공격하는 방안. 뭐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러한 옵션들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국이 실행했던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사실상 봉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봉쇄되면서 이제 같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란의 원유 생산 이슈가 글로벌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종합해보면, 이번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유가 전반적으로, 유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인 어떤 유가의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최근의 흐름, 일단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요. 지난 주말 물론 빠지긴 했어요. S&P 500이라든가 또 다우존스 다 밀리긴 했습니다. 그쵸? 1% 가깝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양봉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겁나서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긍정적인 베스트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끌어올려줬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원자재, 특히 환율. 자, 지난주에 환율이 좀 꽤 올랐는데요.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오르긴 합니다만 좀 양호하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현재 2.6원 정도 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죠. 금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원유,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추세 자체가 완전히 완연한 그런 급등 추세로 전환되는 거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또 이런 뭐 원유 시장, 원자재 시장, 환율 시장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미국과 이란의 어떠한 분쟁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볼까요? 자, 하이닉스가 현재 강보합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권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양봉이 출현하면서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휴대폰 관련주들, MC넥스도 다 끌어올렸죠. 그렇죠? 플러스 3%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DB하이텍 한번 볼까요? 자, DB하이텍은 어떤가요? DB하이텍도 지금 주가가 강보합 마이너스 몇 %에서 끌어올렸나요? 오늘 장중에 거의 5% 가까운 하락에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솔브레인 볼까요? 지난주에 고점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빠진 모습으로 마감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현재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동진세미캠 마찬가지죠. 예. 현재 2%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죠? 유사한 종목 중에서 뭐가 있나요? 솔브레인 보죠. 좀 전에 봤죠?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것도 추세를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는 아주 견조한 하방 경기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익 IPS까지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군으로 오늘 뭐 불편할 수 있어요. 시세 자체가. 그러나 외국인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관련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현재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5G 관련 종목 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HCT, 그죠? 검사 장비 업체. 자, 이 종목 역시도 인증업체인데 이 종목 역시도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쵸? 네, 지금 사흘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 월봉 굉장히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정보점 부분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가려짐, 숨겨져 있는 5G 관련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분명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지난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HCT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도발 리스크 시나리오를 베스트 첫 번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면 외교적인 협상으로 얼마든지 그렇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충격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후에 재차 상승 흐름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채권 시장도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되돌림 가능성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초중반 정도에서 횡보세를 보이면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도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상승 기조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물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 나간다. 자, 그럼 주가가 주식을 언제 산다는 얘기예요? 또 높을 때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은 기저적인 어떤 흐름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일부 단기 매매에서 시세 차익을 하고 치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 베이스 물량은 현재 기존 전략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장중 방송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장중 방송으로 주식공장TV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주식공장TV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방송 마무리하고요. 마감 시간 바이오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